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가 3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관련 확진자는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도봉구에서도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청은 창일동에 한 노래방을 찾은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노래방을 매개로 코로나19 3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세움학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겼던 20대 학원 강사가 강의했던 곳입니다. 이 학원에 다녔던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그제 저녁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3차 감염 의심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움학원 강사와 접촉한 적이 없는 A군의 어머니와 A군과 지난 6일 PC방과 코인 노래방을 함께 다닌 학교 친구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 강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감염 사례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과외 수업을 한 중학생의 국어 과외 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공식적으로 3차 감염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3차 전파가 확인이 됐고 3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는 주말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오늘부터 ARS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실수로 기부 신청을 했거나 마음이 바뀔 경우 언제든 기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 시스템, 즉 ARS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만 받아 고령층 등은 신청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ARS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며 콜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신청 시간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콜센터에서도 24시간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했고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콜센터 운영 시간 외에 고객 신청이 들어오면 예약을 받아 다음 날 상담원이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크게 늘어납니다. 당초 기부를 신청한 당일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별로 이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기부를 신청하고 미처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으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취소 방법은 카드사마다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등 조금씩 다릅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서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도 됩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네,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지금 서울의 하늘은 이렇습니다. 잔뜩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비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대부분 지방에서 내리고 있고요. 특히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 남쪽을 중심으로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씩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 남부와 산지에는 이미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00 이상,
지리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도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남쪽 곳곳에서는 벼락이 치기도 하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 지방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에서 만취 상태 운전자가 한밤중 해안도로를 따라 수십 킬로미터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은 10여 분간의 추격전 끝에 한 시민의 도움으로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자정을 간 넘긴 새벽, 부산 남항대교 위. 흰 SUV 차량이 차선을 바꿔 쏜살같이 달리더니 다시 차선을 옮겨 앞서던 차량을 막아섭니다. 그 뒤를 바짝 따라붙는 순찰차. 곧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가 주변 차량들에 완전히 포위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끝내 붙잡힌 겁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이곳까지 20km가량 달아난 뒤에야 결국 멈췄습니다. 앞서 광안대교 위에서 차가 지그재그로 달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아찔한 추격전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을 멈춘 건 한 시민의 재빠른 기지. 순찰차가 경고등을 켠 채 다급히 달리는 모습에서 음주운전 추격 중임을 직감했던 겁니다. 요금을 내고 나서 이제 경찰차가 급하게 이제 추격하는 거 보고 이제 무슨 일 났다 한 대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서 조금 도움을 드렸습니다. 추격 끝에 붙잡힌 40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에 나섰던 경찰관은 당시 상황을 아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차선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을 한번 받을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조금.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결제가 됐다는 문자메시지에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를 사칭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거나 선불카드가 결제됐다면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고요. 피해자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클릭하기 전에 발송처에 전화해 메시지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통 지자체는 인터넷 주소 끝이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수로 클릭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요. 불법 스팸 대응센터 118로 전화하면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